안녕하세요. 현재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고 결혼 2년차 된 신혼부부입니다. 제 나이는 35살이고요. 남편은 38살입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그날 하루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저희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일하고 있는 회사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면 항상 커피를 마시려고 저희 카페에 들렸죠.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호감도 생기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다 보니 좋은 점도 정말 많았어요. 일단 수입적인 부분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되었죠. 거의 회사 사람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카페에 오셔서 커피 한 잔 팔아주셨네요. 연인 사이라는 명목하에 의무적으로 오시는 건가 생각돼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가 더 신경을 쓰고 뭐라도 하나씩 더 챙겨드리면 될 것 같아 매일같이 오실 때면 디저트는 무료로 드렸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카페 일도 도와주게 되었고 점점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다 보니 어느새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남자와 눈이 맞아 몇 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정말 인연은 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친정집도 아니고 시댁 쪽도 아닙니다. 남편 친구 때문인데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항상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저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죠. 재수씨의 커피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간다니까. 여기 커피 아니면 다른 데서는 먹지도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최근에 원두도 조금 신경을 써서 좋은 걸로 들여왔어요. 가격은 동일하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너는 왜 돈 안 내냐? 아무리 내 친구라고 해도 임마 커피값은 내야 할 거 아니야. 나보다 매장에 더 많이 와서 커피 엄청 마셔대면 그 값이 얼마인 줄 알아? 야, 내가 언제 공짜로 먹었다고 그래. 다 생각이 있고 그동안 먹었던 거 한 번에 보상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요. 커피 한 잔 정도는 그냥 드릴 수 있죠. 그래도 회사분들과 함께 와주셔서 많은 도움 되는걸요. 강우 씨는 커피 그냥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도 돼요. 저희 남편 친구분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회사에서 둘은 나이도 같아서 신입사원 때부터 서로 의지하며 꽤나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쓰려야 안 쓸 수 없었죠. 그런데 친구분의 시선이 저는 좀 불쾌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것만 빼면 괜찮은데 점심때 항상 남편보다 먼저 오거든요. 한 10분 정도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커피를 만들고 있을 때면 너무 저를 노골적으로 뚫어지게 빤히 쳐다보니 제가 오히려 시선을 어디에다 둘지 몰라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바뀌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편과 대화하다가 다시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도 없고 무턱대고 말만 하면 제가 예민하다는 말만 할 것 같아서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다음날 급하게 지방에 내려가 봐야 한다며 일을 처리하고 올라오면 늦은 새벽이 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자고 있으라는 말에 때마침 저도 친정엄마와 약속이 있다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집에 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저녁에 누가 올 사람도 없어서 인터폰을 보니 남편 친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남편에게 밖에 친구분이 와 있다고 말을 하니 남편도 좀 당황했는지 일단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늦은 시간에. 나 내일 일찍 지방에 급하게 내려가 봐야 해서 이제 자려고 했는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혼자 있는 것도 외롭고 집에 걸어가다가 너 생각이 나서 발길을 돌렸지. 그냥 간단하게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나는 네가 내일 지방에 내려가는지 몰랐지. 부서가 틀리니까. 미안하다. 늦게 와서. 재수씨 미안해요. 그냥 잠깐 보고 싶어서 왔어요. 대화도 좀 하고 싶었고요. 제 맘 알죠? 저는 친구가 얘밖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자라. 남편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인 친구가 내심 안쓰러웠는지 제 눈치를 보더니 들어오라며 손짓을 했습니다.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들어오라고 말한 남편에게 눈을 흘기며 싫다고 신호를 보냈지만 그냥 돌려보낼 수 있냐는 표정으로 한 번만 봐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우 씨가 저희 집에 들어왔고 한참 동안 대화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갔네요.
그때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아침 7시에 출발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네요. 저는 남편에게 다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화를 냈고 미안하다며 자기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길래 저는 저 사람이 싫으니까 앞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감정 남편에게 말을 하니 뭘 그런 거 가지고 유난 떠냐며 별 문제도 아닌데 제가 너무 오버해서 의식하는 것처럼 몰아갔네요. 더 이상 대화해봤자 의미도 없고 시간만 늦어지는 것 같아 남편 빨리 재웠습니다. 그렇게 아침 7시가 된 후 제가 남편을 깨워보냈고 혼자 집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잠도 좀 깰 겸 커피 한잔 하면서 저도 카페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강우 씨가 현관 앞에서 하던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말들이 왠지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고 어떻게 하면 남편과 친구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카페로 출근했네요.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 제가 손쓸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행동한 적 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네요. 친구분은 그날따라 저희 카페에 오지 않으셨어요. 전날의 일도 있고 해서 미안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지고 말았네요.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카페 문을 닫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강우 씨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어제 있었던 일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괜찮으면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친정 엄마와 약속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제 갈 길 가는데 갑자기 강우 씨가 정신 나간 말을 하기 시작했네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계속 마음이 가고 생각나는 걸 어떡해. 네가 먼저 나한테 잘해줬잖아. 내가 재혁이보다 지원이 널 먼저 좋아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쪽한테 뭘 잘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왜 강우 씨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거죠? 이런 대화 자체가 역겹네요. 다시는 카페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과도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네요. 일로 와봐. 잠시 나랑 대화 좀 하자고. 그럼 왜 그동안 나한테 커피도 공짜로 주고 눈웃음 친 건데? 너도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아무한테나 그렇게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해하게 만든 것도 그럼 잘못이잖아. 내가 둘의 결혼 생활 평탄하게 그냥 놔둘 것 같아?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말로만 카페지. 눈웃음 파는 다방 여자나 다를 게 뭐야. 이거 놓고 말해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당연히 웃으면서 맞이하는 거지. 정색하면서 손님 대하나요? 그리고 남편 회사 사람들이니까 커피 한두 잔 정도는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제가 마음을 줬다고 오해하고 있는 자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커피 무료로 드릴 때도 많아요. 그리고 말 가려서 하세요. 여기 다방 아니고 저 웃음으로 커피 판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세아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 사람은 또 누구고? 지나가는 길에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서로 무슨 관계야?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제 역시 친구분인데 저를 너무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미치겠다고요. 뭐라고? 그쪽이 먼저 나한테 잘해주면서 내 마음 홀렸잖아. 이 여자가 한두 명의 남자한테 이런 줄 아세요? 커피 공짜로 주면서 다음에 오면 잘해줄 테니까 또 와달라고 꼬리 흔들었다니까. 어느 남자라도 당연히 오해할 만한 거 아니에요? 어머 세아가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봐라. 네가 정말 그렇게 행동한 거니? 아니에요. 남편 회사 분들한테만 커피 무료로 드린 거라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한 것밖에는 없었어요. 절대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요, 어머님.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해프게 행동을 했으면 남자들이 오해할 정도의 상황들을 만드냐면서 남편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되려 저에게 큰소리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께서 급격하게 흥분을 하시자 남편 친구는 예상하지 못한 모습에 당황을 했는지 갑자기 어머님을 말리기 시작했네요. 시어머니 남편에게 전화로 지금의 상황을 영상통화로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뭔 난리냐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친구분은 당황했는지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어찌되었든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무라신 게 너무 서운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억누르시면서 바쁜 일이 있으니 다음날 다시 이야기하자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겪게 되고 털썩 주저앉아 버린 채 너무 서러워 울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지금 상태로 받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친정 엄마에게는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미뤘네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이불 덮고 한참을 울고 있었고 새벽이 돼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허겁지겁 안방문을 열고는 저에게 괜찮냐며 아까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말을 하자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 밀쳤습니다. 제가 말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와서 눈치 보며 제 말 귀 기울여 듣지 않아 미안하다며 빌었네요. 남편이 집에 오니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된 건지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했고 분노에 찬 남편은 강우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어 다음날 회사에서 대화하기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건 이후 강우 씨는 카페에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과도 회사에서 이 일로 엄청나게 싸웠는지 직장에서 만나도 대화 한번 안 한다며 이제 끝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곤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남편이 계속해서 퇴근 후 카페에 와서 집에 같이 가줬지만 여자의 느낌이란 거 있잖아요.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감시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되고 집에서도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결정적으로 샤워할 때 머리를 감고 있으면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때의 충격 때문인지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남편과 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싫어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딱히 옮길 만한 곳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 옆에 있던 남편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빨리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게 쉽나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해본 게 처음인데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친정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신호가 바뀌고 어머님께 인사를 하려고 건너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가시는 바람에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네요. 아무래도 따로 전화를 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집에 도착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 받아보니 경찰서였습니다. 뜬금없는 경찰서의 전화에 당황했고 수화기 속에서는 어떤 남자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네요. 그리고 형사분께서 일단 경찰서로 와달라는 말에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경찰서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보게 된 충격적인 상황들에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랑은 왜 경찰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할 거 없다.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 뿐이니까. 이놈이 하는 짓이 하도 수상해서 머리를 좀 썼는데 여기 증거물들 보이니? 이게 다 네 거다. 봐봐라.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 있냐? 사람의 탈을 쓰고? 이건 아니지. 내가 그때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본 적 있었지? 그때부터 이놈이 뭔가 이상해서 따라가 봤는데 글쎄 너희 집에 도착을 했더구나. 그래서 한동안 좀 지켜보고 있었지. 너희 집에 뭐 이상한 거 느낀 거 없었니? 이거 알아내는데 요 근래 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었었다. 희한하게 점심시간만 되면 우리 아들 회사에서 뛰쳐나와서는 급하게 너희 집으로 향하더라고. 뭘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내 번호를 어찌 알았는지 나한테 전화가 와서는 뭘 줬는지 알아? 바로 이것들이야. 네가 집에서 생활하며 지냈던 사진들. 그리곤 나한테 협박을 하더라고. 인터넷에 다 뿌려버리면 앞으로 우리 아들 인생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할 텐데 새아가 너를 자기한테 넘기라더라.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뒷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잘 구슬렸지. 나도 안 그래도 이혼시키려고 했었다고. 연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했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말이야. 너희 집에 엘리베이터 있지? 거기 구석자리에 소형 CCTV 설치해서 집 비밀번호 알아낸 다음 집안에다가 휴대용 CCTV 몇 개를 설치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매일 점심시간에 와서
배터리 갈아주고 집안 구석구석 핸드폰으로 다 확인하고 있었단다. 그 안에 우리 아들도 함께 있어서 나에게 돈까지 요구하길래 바로 이체시켜준다고 하고 잠시 나와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바로 잡았다. 조금 있다가 너희 집에도 갈 거고 이놈 집에도 가서 모든 증거물 확인할 거다. 감히 우리 아들이랑 새아가를 건드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나는 그저 사랑이었다고. 이 여자를 잊지 못하겠고 사랑하는데 한 번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려고 하지 않았잖아.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나만의 방식으로 지원 씨를 보고 싶어서 선택한 것뿐이야. 나는 잘못 없어. 사랑해요, 지원 씨. 제발 내 마음 받아주세요. 결국 남편은 듣다 못해 강우 씨에게 주먹이 날아갔고 경찰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더 큰 충격을 받고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발견된 소형 CCTV는 무려 7개나 있었고 안방과 작은 방, 거실, 화장실 등등 모든 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친구분의 집에는 그동안 제가 활동했던 모습들이 담겨있는 수집품들과 제 스타킹, 속옷들까지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간신히 정신 부여잡고 버티고 있다가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저 자신은 사랑이었다고 잘못이 없으니 죄를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저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에 친구분의 재질이 나빠 주거 침입죄와 더불어 CCTV를 이용한 도찰을 포함해 총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사랑한다고 외치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이런 상황들을 눈치채시고 처리해 주신 덕분에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어머님께서도 그만큼 신중했다고 합니다. 명확한 증거를 포착할 때까지 때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지금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남편 회사도 옮긴 상태이고요.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새 출발한다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일하기도 힘들 것 같아 카페는 처분을 했네요. 아직도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남편이 출근하면 시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있어 주십니다. 밖에서는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두려워졌네요. 꾸준하게 치료받고 있으니 점점 좋아지겠죠. 3년 뒤에 나올 그놈을 생각하니 참으로 아찔합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누군가가 또 피해를 볼까봐 걱정이 되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사연입니다. 제 사연을 읽어보신 여러분들 중 분명 여성분들도 계실 텐데요. 항상 몸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